2021년 새롭게 탁구계를 이끌어갈 수장들은 찾아서 오늘은 손가락이 다 안 펴지네요. 9번째 시간으로서 대한장애인 탁구협회를 찾아왔습니다. 먼저 바쁜 시간에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회장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바쁜 시간 가운데 저희 협회까지 찾아와 주셔갖고 이게 감사함부터 표현해 주신 너무 제가 더 감사드리고요. 네. 이제 앞으로 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가 기대가 되는데요, 회장님. 예.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회장님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그 2021년도에 그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그 대한장애인 탁구협회 7대 회장 유재성입니다. 저는 그 충북협회를 맡고 있다가 이번에 그 7대 회장 선거에 입후보하게 됐고, 입후보에서 그래도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아서 당선이 된 것 같습니다. 당선된 다음에 여러 가지 또 해야 할 일과 그 다음에 탁구협회에 대한 비전들을 좀 많이 좀 생각했던 부분들을 많이 좀 이루고자 해서 입후보하게 됐고요. 좋은 결과가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현재 장애인 탁구가 세계적인 위상이 아주 굉장히 높습니다. 대한민국 장애인 탁구가 세계적인 위상이 높기 때문에 그 선수들과 그 다음에 심판, 지도자,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스태프들, 그 다음에 우리 협회 임직원 모든 분들과 소통과 화합으로 하나 되는 그런 협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게 제가 회장님한테 질문할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저도 네. 탁구 플레이어 출신이긴 하지만 예. 뭐 매체에서 사실상 잘 안 달아주기 때문에 예.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탁구 실업팀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있나요? 현재 그 대한민국의 17개 시도 지부에 모든 지부는 다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17개 시도 지부 가운데서 8개의 실업팀이 현재 활동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비장애인과는 다르게 남자팀, 여자팀으로 구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실업팀 외에도 장애인의 특성상 그 직장운동부라고 기업의 직원으로 운동을 하는 선수들도 있고요. 그 외에 개인적으로 혹은 학교나 복지관에서 소속되어서 운동하시는 그런 그런 선수분들까지 매년 대략 한 1,500분 정도, 1,500여 명의 선수분들이 전문 체육 선수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회장님 인터뷰를 하면서 또 저도 그 일반 탁구 선수였기 때문에 궁금한 점 중에 한 가지가 그 일반 동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동호인과 엘리트 체육 이렇게 뭐 따로 약간 분리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느낌인데 네네. 사실상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 탁구 쪽은 약간 그렇게 구별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장애인 탁구 쪽은 현재 그 선수의 일단 첫 번째는 육성, 그 다음에 육성과 그거에 따른 선수 인프라가 사실적으로 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구분을 짓는다기보다도 그 부분이 같이 동시에 육성과 발굴 그런 부분이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분리를 하기에는 좀 약간 무리수가 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장기적인 목표는 저희들도 전문과 어떤 생활체육이 만약에 많은 선수들이 뭐 계시고 양성이 되고 한다면 충분히 그런 방향도 고려는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청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다양한 분들이 시청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 일반 체육, 뭐 생활 체육, 뭐 이렇게 엘리트 체육과 생활 체육이 구별돼 있지 않고 뭐 예. 통합으로 하나로 운영된다는 거죠. 예. 예전에 보면 뭐 탁구 생활체육 국민생활체육 연합회가 있었고 대한 탁구협회가 있었는데 요즘 이제 통합돼서 그렇지만 예전부터도 장애인 쪽은 하나였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생활체육 쪽으로도 어느 정도 활성화가 돼야 된다는 건 맞습니다. 네, 이제 제가 본격적인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일반인이시다 보니까 네. 일반인들이 탁구를 즐기실 때 또는 탁구를 경기하실 때랑 장애인 분들이 탁구를 경기하실 때 차이점이 있는 게 좀 있나요? 뭐 크게 다른 점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장애인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크게 뭐 예를 들면 휠체어, 스탠딩, 그 다음에 뭐 지적, 청각, 그 다음에 한국하고 일본에만 지금 현재 있는 뭐 시각이라든가 어떻게 그렇게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더 나뉘기는 하지만 이제 간단하게 어떤 설명하기는 참 어렵고 이제 민감한 부분이 좀 있는데 인터뷰하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근데 이제 현재는 비장애인 쪽하고 장애인 쪽하고의 큰 차이는 없어요. 단 이제 장애 유형별 분류는 되어 있습니다. 일반 기본적인 어떤 심판의 규정은 크게 뭐 변함은 없습니다. 단 이제 아무래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장애 유형별, 예를 들면 휠체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상대의 서브가 어떤 사이드 쪽으로 들어온다든가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그 부분은 다시 리플레이 선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그러한 부분들이 좀 차이는 있을 수 있겠네요. 네, 지금 이제 저도 이제 장애인 쪽은 아직 생소해가지고 네. 제가 이제 올림픽 기준으로 네. 한번 위에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스탠딩이라든지 휠체어 또 기타 종목들을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 올림픽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출전하는 선수단 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요? 도쿄올림픽을 기준으로 해서 확정 선수는 16명의 선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 확정 예정 선수가 5명 됩니다. 그래서 총 21명의 선수단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지금 말씀하신 16명 또 그 선수단 규모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선수들은 어떤 방법으로 선발을 하게 되나요? 선수 선발은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국가대표 선발전을 통해서 선수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장애인 쪽이다 보니까 제약들이 좀 있고 어떤 기준이 좀 모호한 점들이 좀 어느 정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수들의 요청 사항도 있지만 이제 앞으로의 예정은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뭐 랭킹이라든가 포인트라든가 어떤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지금 선수 선발 목적도 지금 계획은 있지만 아직까지 뭐 실행된 건 아니고요. 근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러한 부분들도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초반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많은 분들과 소통을 해서 네. 좋은 의견으로 반영을 하실 계획이 있다라고 네.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네네네. 네. 네,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일반인들이 대부분 시청을 하시기 때문에 올림픽 기준으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예. 뭐 제가 이제 장애인 쪽 대회도 제가 좀 진행을 몇 번 해봤었거든요. 예. 제가 알고 있는 그냥 기본적인 상식으로는 뭐 T1, T2, T3, T4 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일반인들이 좀 알아듣기 쉽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 기준으로 설명을 예.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그 장애 정도에 따라서 그 나는 스포츠 등급의 표기를 이제 TT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요즘에는 이제 클래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옛날에는 뭐 TT1, TT2 이렇게 나눠지던 어떤 그런 단어가 클래스로 나눠져 가지고 이제 클래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클래스 1서부터 클래스 10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 클래스 11까지 각 11체급을 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우리나라 선수들은 그 이번 그 도쿄 패럴림픽에 총 33개의 종목 중에서 19개 종목에 참가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메달 목표 사항은 금메달 5개, 그다음에 은메달 5개, 동메달 6개를 지금 획득 목표로 지금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좀 여기서 좀 의문이 생기고 궁금한 점이 좀 있는데요. 예. 왜 총 33개 종목 중에 왜 19개 종목만 출전하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좀 마음이 좀 많이 아픈 내용인데요. 왜 그러냐면 스탠딩 종목의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그 여건상 훈련에만 좀 전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직까지는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왜냐면 이분들이 훈련에만 좀 전념할 수 있다면 아무래도 좀 메달권이라든가 그런 쪽에 접근하기가 좀 좋을 것 같지만은 아무래도 생업과 관계에 있는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훈련에 또 전념하기가 좀 현실적으로 좀 많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출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랭킹이라든지 네. 보통 제가 알고 있는 저는 일반인 상식으로만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 랭킹이라든지 아니면 뭐 선발된 사람들만 갈 수 있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네. 뭐 자비를 통해서도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긴 있나 봐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근데 이제 제가 그냥 얼핏 그냥 생각했을 때 스탠딩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럼 스탠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체 구조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뭐 팔이 네. 좀 더 긴 유럽 사람이라든지 예. 미국 사람들이 좀 더 유리한데 우리나라 분들이 거기서 성적을 많이 못 거두기 때문에 운동을 생업으로서 전념하지 못하고 계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게 맞나요?
예, 어느 정도 그 부분도 충분히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요인은 뭐냐면, 그분들이 예를 들면은 자신감이죠. 쉽게 말하면 자신감인데, 국제대회에 나가서 어떤 그런 선수들과 붙어가지고, 그런 선수들과 대회를 해서 충분히 본인의 성향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감이 많이 결여된 부분들도 사실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휠체어는 강하지만 사실적으로 스탠딩에서는 약간 좀 약한 편이긴 하지만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훈련에 전념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금 현실이거든요. 왜냐하면 비장애인 쪽이라든가 일반 다른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뭐 기업의 후원이라든가 스폰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의 영역이 좀 많이 열려 있지만 장애인 쪽은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그분들 일단 생업에 일단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는 현실이 지금 현재 탁구계의 현실입니다. 장애인 탁구계. 네, 그러면 아마 이거는 탁구뿐만이 아니고 네. 장애인 쪽의 모든 종목이 대부분 그럴 것 그렇죠. 같아요. 왜냐하면 예. 운동이라는 게 신체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예, 운동이라는 맞습니다. 거는 신체를 대부분의 모든 걸 다 쓰면서 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특히 이거를 운동이 아닌 경기를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네. 신체에 있어서 뭐 농구 같은 경우에 당연히 키가 크면 당연히 유리한 아이, 거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이 있다라는 거 네. 시청자분들이 많이 이해하시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분들이 특히 돈 있는 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제가 이 질문도 조금 안타깝기는 한데 네. 방금 전에 말씀이 좀 제 가슴을 좀 꼽기는 꼽았어요. 네. 제가 열심히 해서 저라도 열심히 좀 아이, 제가 감사합니다. 성공한다면 고맙습니다. 저라도 꼭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그 우리나라에 예. 그 종목 중에 강세인 종목이 좀 뭐가 있나요? 저희 아무래도 탁구가 좀 강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애인 탁구가 예전부터 그 휠체어 종목에서는 그 세계 정상급이라고 표현을 해도 충분할 만큼 실력을 입증을 했고 그거에 따른 결과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래갖고 지난 2016년 그 리우 패럴림픽에서 대한민국 20위를 하면서 이제 금메달 7개 하고 은메달 11개, 그다음에 이제 동메달 17개를 전체적으로 획득했지만 이제 그중에 그때는 이제 금메달이 저희 탁구가 하나, 그다음에 은메달 3개, 동메달 5개를 저 탁구에서 획득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이상의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네. 그러면 이것도 지금 아까 이 전에 멘트를 제가 잠깐 이해하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예. 어떻게 보면 그러면 그 서두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그 실업팀이라고 하는 팀들이 그 스탠딩보다는 휠체어 쪽에 많이 치중돼 있겠네요. 아무래도 국제 대회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이제 스탠딩 쪽도 지금 많이 좀 움직이고 있고 육성이 좀 많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저희 그 지도자 협의회를 통해서 육성 방안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네. 네, 저도 엘리트 탁구 선수였어. 제 나름대로예요. 뭐 꿈은 제 자유지 않습니까? 예. 비록 이루지 못했지만 네. 제 꿈 중에 하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게 보통 대부분 운동선수들의 꿈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근데 그 꿈을 이뤘을 때 네. 뭐 나름대로 생기는 뭐 포상이라든지 네네. 아니면 연금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네. 그게 일반인 분들하고 장애인 분들하고 좀 차이점이 좀 있나요? 메달을 획득했을 때, 메달을 땄을 때의 그 연금은 비장애인 스포츠하고 같습니다. 단 이제 한 가지 틀린 부분은 포상금에 대한 부분인데요. 포상금은 일반 비장애인 쪽 같은 경우에 기업 연계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프로팀이라든가 일반 실업팀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포상금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장애인 쪽은 그 17개 시도 지부에서 운영되는 어떤 그런 기관 쪽 어떤 그런 포상밖에는 사실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포상금에 대한 부분에선 차이가 좀 많이 나겠습니다. 지금 현 상태로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래서 이제 기업체 쪽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우리 장애인 선수들이 아무래도 좀 포상금 때문이 아니어도 열심히 하겠지만 그래도 기대치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낫지 않을까.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이제 제가 마지막 좀 이게 멘트가 좀 무겁기는 해요. 네. 이게 좀 워낙 좀 잘 돼 있는 곳을 가면 막 신나게 재밌게 네. 할 수 있는데 좀
어떻게 보면 어려움을 많이 갖고 계시는 단체에 또 오다 보니까 제가 네. 좀 무겁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여태까지 오랜 시간 탁구인으로 살면서 제가 모르고 있는 새로운 지식을 많이 주셔서 이제 인터뷰 내용이 워낙 감사한 내용을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예. 그래도 이제 그 대한 장애인 탁구 협회 회장님으로서 지금 코로나 시대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장애인 탁구인 분들에게 예. 격려의 말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보고 말씀 안 하셔도 예. 됩니다. 카메라 보고 네. 우리 장애인 탁구 가족 여러분들께 인사를 좀 드려야 되는 이유가 작년 그 12월 선거 이후에 원래 그 협회장기라든가 대회 여러 가지 대회가 원래 일정에는 있었지만은 사실적으로 뭐 공식적으로 잠정 연기에다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참 많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장애인 탁구 선수 여러분, 그 다음에 지역 17개 시도의 임직원 여러분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근데 현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대회 일정이 뭐 잠정적으로 언제 지금 치러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뭐 대회도 좋지만은 우리 장애인 선수들은 훈련의 목적도 있지만 치료의 목적도 있습니다. 그러니 각 지역에서 열심히 방역에 대한 규정을 잘 지키셔서 훈련을 하실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열심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조만간이 만날 때에 참 너무 반가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저희들은 뭐 물질적으로 좀 협회가 좀 어렵다고는 하겠지만은 저희 대회 한번 오시면은 굉장히 신나고 밝고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장애인 탁구 대회보다도 좀 더 밝고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다녀보니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또 더욱더 활기차고 또 굉장히 또 선수들이 밝고 명랑하고 너무나 좋습니다. 나중에 제가 한번 초대를 한번 하겠습니다. 아, 저요? 예. 네. 우리 선수 여러분 항상 건강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조만간 이제 대회가 만약에 못 치러지더라도 제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히 빠른 시일 내에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눈물 날라가네. 아, 네. 제가 충남을 만약에 가게 되면 네. 충남 탁구협회 회장님 인터뷰를 하면서 예. 충남 장애인 탁구협회 회장님 인터뷰를 해도 되는데 네네. 그런 부분들까지 진행하지 못하는 제 자신이 부끄럽게 만드는 자리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아무튼 좋은 말씀 많이 감사합니다. 저조차도 또 저희 회사 입장에서도 예. 그런 부분들 충분히 공감하고 예. 또 노력을 많이 해서 좋은 분들을 또 다른 회장님들을 만나 뵙도록 노력을 한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또 먼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저희 그 협회의 네. 어떤 상황들을 일단 선수들에게도 일단 알려드리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지금 하고 있고 네.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좀 알리게 돼서 저희들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어차피 저희 대표님이 따로 나중에 이 영상을 보실지 안 보실지 모르겠지만 예. 저희 회사에서 여러 가지들을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도 저희 회사가 꼭 잘 돼서 네. 저희 회사 금전적인 건 아니더라도 네. 저희 회사에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예.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장애인 탁구 쪽에 기부할 수 있는 예. 그런 상황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 저희가 좀 잘 돼야 저희 대표님한테도 제가 쉽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게 저희가 지금 탁구 쪽에서 돈을 많이 못 벌고 있기 때문에 좀 예. 안타깝습니다. 이 영상을 많이 좀 보시는 도와주십시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많이 좀 도와주시면 제가 꼭 성공하면 예. 장애인 탁구 쪽에도 많은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거 네네. 저희가 이제 랭킹 포인트 시스템에서부터 홈페이지 개발에서부터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나중에는 장애인 탁구 쪽에 꼭 제공할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저희가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남았으니까 이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제. 편집해야 되겠네요. 네, 편집. 대표님 허락 없이 제가 예. 막 뱉은 거라 예. 그렇게 무겁게 받아들이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네. 이건 제가 여기엔 없어요, 회장님. 네. 여기엔 없는데 예. 오늘 제가 회장님 인터뷰를 하면서 기존에 준비되어 있던 멘트가 아닌 그냥 잠깐 생각이 나서 네. 왜 굳이 또 탁구라는 종목을 선택을 하셨고 네. 거기 안에서도 일반인들이 주로 즐기는 일반 회장님들이 하시는 그런 쪽이 아닌 왜 장애인 탁구 쪽을 선택하셨는지 제가 나름대로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맨 처음에는 그 비장애인 쪽 단체에 있었었어요. 아, 그랬어요? 예, 청주시 탁구협회 부회장을 잠시 동안 좀 하고 있다가 네. 또 어떻게 또 우연하게 그 장애인 탁구협회 부회장을 맡게 됐습니다. 그때는 솔직히 큰 관심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 1년 정도 지나고 대회도 한번 가보고 선수들이 운동하는 것도 봤고 대회도 많이 접하게 됐는데 일반 비장애인 쪽보다는 좀 제가 좀 마음이 좀 느껴지는 부분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할 거면 좀 제대로 좀 하고 어떤 뭐 생색내기라든가 그런 부분이 아니고 내가 진짜 실천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좀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제 개인적인 만족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협회 일을 통해서 저에게 느껴지는 만족감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갖고 하다 보니까 충청북도 장애인 탁구 협회장을 하게 됐고 또 이렇게 또 운이 좋게 또 대한 장애인 탁구 협회를 맡게 된 거죠. 아, 네. 그러면 회장님도 열심히 봉사를 하고 계시니까 네. 뭐 저도 일단 일반적인 저도 탁구 선수 출신이었고 네. 저도 나름대로는 그 뭐 여러 가지 생활체육이라든지 경험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나중에 기회가 꼭 되신다면 네. 한번 불러주시면 예, 아유.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영향력을 발휘해서 예. 한번 장애인분들에 대한 영상이라든지 예. 아니면 제가 뭐 가르쳐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네. 가르쳐 드린다든지 예. 이런 기회를 한번 꼭 주시면 예. 저도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네. 말씀하셨던 어떤 그런 상황들이 네.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준비해서 진행을 해야 될 사업 가운데에도 있지만은 또 그 가운데 가장 필요한 내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러한 그게 최소한 어떤 관심들이 모아지다 보면은 네. 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러한 작은 부분들의 관심들이 저희들한테 너무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많은 유튜버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네네. 최대한 많이 모아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일일 재능 기부라도 하는 거를 아유 예. 네, 한번 기획해서 네. 회장님하고 저하고 네네. 꼭 한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그 국가대표 선수들도 네. 많이 좀 홍보도 좀 해주시고 네. 저희들도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움직일 수 있는 영향들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네. 저희도 힘껏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밥은 사주시는 거죠? 아이 당연하죠. 밥은 사주셔야. 아이 당연하죠. 네, 알겠습니다. 바쁘니겠습니까? 네네네. 밥만 사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제가 데리고 네. 올 때 밥은 사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 정도만 해주신다면 네. 저희가 기꺼이 모아서 한번 장애인 국가대표 팀들을 한번 찾아가는 거 네. 저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지금까지 장애인 탁구인 분들에게 격려의 말씀까지 다 해주셨는데요. 좀 말로만 하기보다 네? 저희가 또 이렇게 행동으로 또 아이, 그럼요.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대한민국 화이팅을 한번 하면 저와 같이 대한민국 화이팅 한번 하고요. 네. 또 장애인 탁구인 화이팅을 하면 장애인 탁구인 화이팅을 한번 하면서 예. 이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대한민국 화이팅! 장애인 탁구인 화이팅! 네, 바쁜 시간 내주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저도 저희 대표님 원래 말씀드린 거니까 네. 제가 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네네. 뭐 직접 찾아뵈서 제가 뭐 장애인분들을 지도를 해드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해드린다든지 영상을 촬영을 해서 뭐 다른 분들한테 많이 제공을 한다든지 이런 네. 부분들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도 꼭 여기가 아닌 다른 곳에서 대한장애인 탁구 협회의 발전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한장애인 탁구협회 유재정 회장님과 유재스포츠 625 이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까 회장님의 말씀처럼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회장님 감사합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응원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